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자고 일어나서 가격을 확인하신 분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쉼없이 상승만 할 것 같았던 크립토 마켓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비트코인 기준 93,000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 또한 보여주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한 하락이 찾아온 것일까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 하락했습니다. 93,130달러대. 이더리움은 1.58% 상승한 3,42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이 솔라나가 7.49% 하락, BNB가 3.8% 하락, XRP가 1.48% 하락, 이 도지코인 역시 8.79% 하락한 0.39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7.3%,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2.8% 나타내고 있네요. 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정쟁이 길어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야는 어제이죠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산하 이 소소위원회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결국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현행 소득법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발맞춰서 유예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수용 불가의 입장을 보이면서 쟁점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대신에 민주당의 경우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하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같은 여야 정쟁에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투자자들은 단순 유예가 아닌 근본적인 가상자산 과세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를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 국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OECD 48개국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공동 추진 중인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도입에 맞춰서 과세 제도를 정비해 준비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관련하여 김재진 디지털 자산 공동협의체 상임 부회장의 경우는 앞선 업비트 D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해외 거래소가 우리 거래소만큼 과세 자료 증빙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 협력할지는 미지수라며 장내 거래를 유인하는 정책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정책이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대한민국도 과세를 해야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허점이 너무 많으며 이 국가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정비 후에 2027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반발감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소식으로 인해 코인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세금 문제만을 가지고 출렁거리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커졌죠.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관련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장중 거래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포착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가 장중 비트코인 현물의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여주는데, 최근 순매수 상태를 유지하던 장중 현물 거래는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게 된 거죠.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익 실현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부근에서 고전하는 부분적 이유로 지적이 되게 됩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 관련하여서 글로벌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럴까요?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글로벌 거품 논란, 전문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투자 전문 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이 17세기 암스테르담의 튤립 버블에 비유되며 글로벌 거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단순한 지역적 거품을 넘어선 글로벌 거품이다라고 주장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거품이다, 뭐 튤립이다라는 말을 2017년 당시에 비트코인 처음 투자했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듣는데요. 이 비트코인 공급량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 다 아는 사실이죠. 현재 110만 개만 남아 있다. 희소성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2023년 초 이후에 약 7배, 이때 당시에 거의 15,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FTX 이후에 말이죠. 2020년 중반 이후에는 10배다. 2017년 초 이후로는 100배 상승한 기록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시장 동향을 분석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달, 화성 그리고 무한대 그 너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했다. 즉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철저하게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급 쇼크가 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은 거의 다 동난 상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외 거래로 거의 구매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는 이야기들,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구매를 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긁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면은 블랙록이나 다른 현물 ETF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공급이 수요를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상까지도 기간,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엔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부자 아빠 저자 비트코인이 2025년 50만 달러 전망한다. AI 예측 활용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경제서적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비트코인의 2025년 가격 목표를 50만 달러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이번 예측이 자신의 분석이 아닌 익명의 인공지능 AI 플랫폼에 기반한 결과다라고 밝혔는데, 그는 이전에도 2024년 비트코인 가격을 30만 달러로 전망했지만 여름 약세장으로 인해 해당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요사키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20년 내 1,3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 CEO, 현재는 의장이죠,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을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2024년 9,000달러 투자로 현재 9,000달러 투자로 20년 안에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9,00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하나로 약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현재 투자하면 이제 20년 뒤면은 2044년 안에 100만 장자 13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한선이 없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쉽지도 않고 이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개 비트코인당 뭐 1억 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10억 원에 도달한다. 10억 원도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개 비트코인당 100억 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부터 들고 1000억 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한 개 비트코인이 100만 원을 넘었을 때 1000만 원에 도달한다는 목소리가 미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 원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 1억 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원에 도달을 했죠. 일각에서는 현재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0억 원 도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언급한 1,000만 달러, 한화 약 130억 원 도달 시나리오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최고 1조 5천억 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알트코인 시즌 이미 시작했다. 최고 1조 5천억 달러 들어온다. 니콜라스 머큰,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머튼은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하락, 즉 도미넌스와 함께 이제 알트코인 시장의 상승세가 본격
본격화되었다. 최근 전략 세션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을 분석한 아더스 차트를 제시했는데, 그는 이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점차 알트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머튼은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명확한 정점 형성을 보이며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약 1조에서 1.5조 달러의 추가 시장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할 여지가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알트코인 시장은 현재 6월 저항선이자 4월 주요 지지선 근처로 다시 상승했다. 더불어 200일 이동평균선 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알트코인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준비 신호로 보인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머튼은 비트코인 점유율 하락 외에도 ETF로의 자금 유입, 기관 투자 증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 등 여러 요인이 알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이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십니다. 알트코인 시장 시즌 분명히 오겠지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은 비트코인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상당히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낮아 보이실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 역시 주식시장으로 가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자산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트렌드를 타지 않는 암호화폐이죠. 비트코인의 대장, 크립토마켓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2포인트 상승. 잠시만요. 아직 포인트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 고침을 했는데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79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3포인트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투자 심리가 강력한가, 매수세가 강력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마켓이 전반적인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조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금 급등할 겁니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코인에 투자할까 고민했던 분들이 이번 조정을 보면서 거 봐라, 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그제야 코인에 들어와 광란의 파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골룸과 프로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절대 반지만 보면 탐욕에 빠집니다. 왜 저럴까 싶지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탐욕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탐욕을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미리 정해둔 원칙에 맞게 투자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버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투자만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불장의 알트 시즌까지 오면 사기가 정말 많아집니다. 코인판이 정말 사기가 너무 많은 곳임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다만 뭐든 다 오르면 모든 큰 수익을 줄 거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스테이킹을 하면 고액의 이자를 준다라는 서비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이자를 제공한다라는 서비스들은 의심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021년 불장에도 이런 신생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모두 사기였습니다. 어떤 코인을 맡겨두면 한두 달 만에 원금을 뽑는다더라, 이자가 수십 %라더라, 이런 건 그냥 무조건 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은 일단 국내 거래소의 월렛이 아니면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인은 월렛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드 월렛에 보관할 게 아니라면 어딘가 디파이나 거래소 월렛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의 월렛은 그나마 금감원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일단 내 월렛이 아니라면 언제 출금이 막힐지, 언제 서비스가 종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이런 걸 많이 봐서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디파이나 시파이의 경우는 보통 불장의 꼭지에서 하락을 시작하면 그때서야 코인으로 이자나 받자면서 홍보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늦은 겁니다. 원래 디파이는 하락이 마무리되고 상승장이 시작될 즈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불장의 끝자락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서비스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시작에서는 충분히 많은 수익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죠.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올장이나 알트 시즌에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라는 투자 대부분은 그 타이밍 자체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